최근에 세종시 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2019년이나 2020년 초반, 중반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세종의 아파트값 폭등은 또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지나고 보니까 세종발전의 큰 장애물이야. 왜냐면 세종에는 많은 공공기관, 많은 기업들, 그것들이 공장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수도로서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서 발전을 해야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아파트라는 건 주거 해야 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직원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값이 폭등하니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비싼 거야, 땅값이. 그러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공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도권을 떠나 이런 충청도 이런 쪽으로 남부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뭐냐면 땅값이 싸서 그 싼 땅값에 시설을 지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땅값이 거의 경기도 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면 기업들이 내려올 일이 없죠. 세종으로 굳이 내려올 일이 없다. 행정수도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데, 이미 그 땅값이 이미 다 상승을 했다면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종의 아파트 가격의 어떤 조정, 어떤 폭락, 그리고 땅값의 어떤 조정 폭락은 앞으로 세종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집을 내놓으시는 분들 호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그리고 그 반응을 보면, 부동산에서 오는 반응을 보면, 이 과거에 그 급등했던 호가, 국회의사당을 발표했을 때 급등한 호가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13억, 14억 정도 갔는데 지금 이제 한 3억, 4억 떨어지니까 10억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야.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난 싸게 안 팔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3억, 14억 예를 이제 최고 호가를 찍을 때는 거래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국회의사당이 내려온다고 해서 한두 개만 딱 찍은 거야. 그리고 거래가 안 됐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은 시장에서 받아줄 수 없는 가격인데, 아직도 그 호가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3억을 빼서 4억을 빼서 파는 것은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신은 엄청나게 이득을 본 사람들일 텐데도. 자,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면 이제 세종은 이제 과거에 그런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시기를 지났어. 예전에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그런 게 내려왔을 때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올라갔잖아. 한 차례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한다고 할 때 두 번째로 올라갔잖아요. 자, 그때는 집값이 저렴했을 때니까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크다, 탄력성이 좋을 때야. 그리고 다른 신도시들이, 다른 도시들, 다른 광역시들, 서울 수도권이 막 올라갈 때니까 같이 덩달아 올라간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 서울 경기도권이 GTX-빨로 올라갈 때 세종은 국회의사당 빨로 올라간 거야. 자,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 것들은 다 호재에 이미 반영이 됐어. 충분히 반영됐다.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해서 예를 들어 BRT 라인이 예전에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7억대 정도 거래도 많이 됐었거든요. 이제 급매로 7억대가 됐는데 요즘은 6억대도 거래가 돼. 6억대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안 팔고 증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때는 한창 호가가 올라올 때 얘기야. 자, 이제는 세종시의 집값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면을 가지고 봐야 돼. 자, 뭘 가지고 봐야 되냐? 자, 일단은 우리가 전세가율을 보자 이거야. 전세가율. 자, 세종의 전세가율은 아주 낮은 지역은 30%, 그리고 조금 좋은 지역은 50%도 안 돼. 45%. 30에서 45%밖에 안 돼. 자, 그러면 근데 앞으로 전세가율이 좋아지겠냐 이거야. 자, 전세가율이 좋아지려면 많은 전세입자들이 유입이 돼야 돼. 그동안 세종의 전세입자들은 대부분이 대전에서 유입이 됐어요. 대전, 청주. 자, 지금은 대전도 전세 가격이 싸졌어. 청주도 전세 가격이 싸졌어. 왜냐면 거기도 공급 물량이 많아졌어. 전세 가격이 싸졌는데 굳이 이 복잡한 교통을 이용해서 세종에서 대전에 출퇴근할 사람이 없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세종의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야. 요즘 세종의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고 내년 되면 반도 안 돼. 그런데 전세가율이 이상하게
반등이 안 된다. 자, 그건 금리 폭등의 원인도 있지만 이제 대전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 그렇다고 세종 자체적으로 많이 유입되는 사람 일자리가 있느냐? 가장 큰 수요처인 어떤 그 수요처인 대전에서 들어오질 않는다. 오히려 요즘은 대전에서 유입해가지고 여기 세종에서 집을 샀잖아요. 집을 사서 많이 시세가 올랐어. 분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오히려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세종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게 가장 세종시 아파트 시세 상승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걸림돌. 이게 왜 그러냐면 전세가율이 낮으면은 투자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두 가지 허들이 있어. 그 전세가율과 취득세 중과세. 자,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종은 당분간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 지금 이제 가끔 급매물들은 잘 소화가 되거든요. 매우 많이 떨어진 급매물들은. 자, 그것들이 소화되는 것은 뭐냐면 실수요자들. 그동안 세종을 좋게 생각하고 실제로 정주 여건은 좋거든요. 와서 세종을 보면 동공이 커져요. 동공이 커질 정도로 정주 여건은 매우 좋아요. 자연환경도 좋고 다 좋다.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세종같이 살기 좋은 도시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그 대기 수요가 지금 급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세종에서의 또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앞으로의 공급 물량이야. 사실 5생활권, 6생활권만 해도 아직 세종의 공급 물량이 3분의 1 이상 남았거든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세종은 많은 그 공급 물량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말 그대로 택지만 지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집이 모자르네, 가격이 급등하면 인천, 송도처럼 택지만 지정하면 돼. 그럴 택지 지정할 지역들이 많다. 그리고 세종의 공급 물량의 복병 중에 하나는 아직은 뭐 구체화된 분양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완성 단계에 되면 많은 공급 물량이 또 터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유입되는 인구에 비해서 땅은 넓고 앞으로 공급할 물량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세종의 집값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2027년에 국회의사당을 기대를 하는데 뭐 국회의사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수만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일자리가 뭐 한 5천 개 정도라고 하면 5천 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야. 5천 명 정도. 물론 이제 국회가 들어오면서 다른 그 부수 협력기관, 뭐 다른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겠죠. 어떤 효과는 있지만 그게 이미 호재에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세종 집값을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어떤 매매 시점을 잡을 때는 어떤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가격에 대한 예상을. 예를 들어서 가령 세종은 지금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에 비해서 어느 도시의 어떤 가격 수준에 맞출 것인가,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 기준으로 볼 때도 지금 한 BRT 라인의 A급의 라인에 한 7억 정도, 6억 5천에서 7억 정도, 저렴한 것들 6억 5천에서 7억 정도, 7억 5천 정도, 조금 비싼 거는, 조금 더 비싼 건 8억까지 가고, 그다음 6억 5천에서 한 7억 5천 정도라고 해요. 자, 그 정도면 다른 광역시에서도 절대 가격이 싼 편이 아니에요. 수도권에서도 싼 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세종과 같이 함께 그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어. 그게 대전이야. 제가 보기에는 대전은 그렇게 뜨거웠던 지역이 아니야. 세종이 오기 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지역이 아닌데 세종 때문에 굉장히 그 급등한 면이 있어요. 특히 유성구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요즘 최근에 유성구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잖아요. 세종도 빠지고 이게 똑같이 빠지고 있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전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세종과 같은 눈높이로 빠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세종이 A급 라인이 6억 5천, 7억 5천이면 대전은 아직도 A급의 라인의 아파트들이 8억에서 뭐 12억대야. 제가 보기엔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대전은 굉장히 왜 그러냐면 대전이 대구보다 비싸지 않거든요. 대전이 대구보다 절대 비싸지 않아요. 대구가 더 비싸지. 인구로 보면 세종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가격이 덜 빠졌어. 대구보다. 그런 점에서 대전은 더 조심해야 돼. 대전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 지금 아직도 세종이 대전보다 비쌌거든요. 근데 세종은 많이 빠졌는데 대전은 덜 빠졌어. 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길 바래요. 어쨌든 그 세종의 집값이 어떤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뛰어난 정주 여건.
자, 이게 모든 게 뛰어나요, 세종은. 그러나 아직 상권이 없잖아. 세종이 이제 그동안 각광을 받았던 거는 좋은 직장들이 있고 좋은 직업군이 있으니까 과천처럼 나중에 학군도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이사를 왔고 살고 있고 가격이 반영이 됐잖아요. 자, 그러나 아직 학군이 뛰어난 지역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 그렇잖아요. 아직은 뭐 애들이 어리니까 아직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한 10년 후에는 나타나겠죠. 결국은 나타나겠는데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둔산동 쪽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국회 이전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리고 국회 이전의 효과는 이미 반영된 거다. 반영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에서 2025년에 만들어지는데, 자, 그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효과가 얼마나 올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 효과가 뭐겠어요? 결국은 기업들이 내려와야 되거든. 여기는 경기도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판교나 분당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과연 기업들이 내려오겠냐 이거야.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내려오겠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앞으로 세종의 집값은 이 실수요와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공급 물량은 계속 나오는 지역이고 이제 과거의 호재를 가지고 올라가는 시기 아니고 이제 실수요와 일자리인데 일자리라는 게 지금 뭐 가시화된 게 하나도 아직 뭐 내려올 징후가 거의 아직은 안 보인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세종의 집값을 예상을 하고 밸류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두 개를 뽑았어요. 최근에 많이 떨어진 거. 자, 이 대평동에 있는 해들마을 2단지야. 이게 이제 28평, 9평 되는 건데 8월 15일에 4억 9천을 찍었어요. 최고가가 8억 4,700이야. 그러니까 한 3억 5천 정도 떨어진 거야. 왜 이렇게 떨어졌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무 큰 기대를 가졌다가 결국은 이 정도 가격에 수요가 붙더라는 거야. 이 시장의 가격은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자, 이게 2019년도 가격으로 돌아가 버렸잖아. 그죠? 2019년도 가격으로 돌아가 버렸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세종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과거에 대한 호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세종에서 집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과거의 호가를 기다리면 이거는 하세월이야, 하세월. 이제 이런 과거의 호가는 당분간은 나오질 않아. 앞으로 2, 3년 뒤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질 않는다라는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실수요가 뒷받침돼야 되고 일자리들이 뒷받침돼야지 이런 가격이 회복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그렇다고 뭐 세종에 특별히 뭐 호재가 나올 게 없잖아요. 호재가 다른 옮겨올 부서도 없잖아요. 뭐 법무부라든지 여성가족부 뭐 그런 거 외에는 없잖아. 그죠? 그런 것도 뭐 그렇게 몇 명이나 내려오겠냐고 그게. 자, 이것도 하나 보시죠. 이게 최근에 많이 빠진 아파트인데 이게 최고가가 11억, 제가 알기로는 11억 조금 넘게 찍었던 걸로 아는데 최저가가 6억 5천 찍었어. 이게 다정동 가운마을 4단지. 자, 이게 그러면 얼마 떨어졌어요? 3억 5천에 거의 4억 정도 떨어진 거야. 이게 시장에 꽤 충격적인 그 거래였어요. 이게 거래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계속 이 가격을 찍고 있잖아. 6억 5천, 6억 7천. 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된 거야. 평균의 가격. 자, 그러면 84 기준으로 이 가격이 이 가격대의 아파트와 가격대와 다른 도시 비교해보면 되겠죠. 대구 같은 지역이 이 정도 가격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대구와 세종과는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아파트도 뭐 세종시에서는 조금 좋은 아파트급인데 아주 좋은 아파트급은 아니고 좋은 아파트급인데 그러면 대전에서 이 정도의 아파트가 얼마냐? 지금 대전에서 8억에서 9억에 나와. 그래서 제가 대전은 고평가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세종 때문에 올라갔는데 세종은 먼저 빠지고 있는데 대전은 안 빠지고 있다. 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전은 더 빠져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세종의 집값은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2019년도로 가격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세종의 옛날의 집값에 대한 어떤 그 추억은 버려야 된다. 뭐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실수요와 일자리 그리고 가격으로 정확하게 매겨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전세가율이다. 전세가율은 앞으로도 올라가기 힘들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세종의 집값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